자,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대구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훈훈하고 그죠? 글로벌한 대건고 학생들과 함께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영어에 관해서 조금 그 문턱을 낮춰보자. 우리가 불안해하는, 좀 불편해하는 영어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조금 편하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막 펜도 들고 오고 필기 도구도 가지고 왔던데 덮어주세요. 우리 그냥 1시간 편하게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 드릴 때요, 제가 좋아하는 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대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건고가 있어서. 이제 그만할게요. 첫 번째, 우리 대구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의 여름을 뭐라고 불러요? 데프리카라고 부르죠. 데프리카 몰라요? 나 아는데? 죄송합니다. 데프리카라고 할 만큼 여름이 너무 더운데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도 산이랑 들이랑 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의 그런 열기를 느끼고도 한번 좀 쉬고 싶을 때는 그냥 금세 수성못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대구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제가 또 대구에 내려와서 그 3호선 지상철도 한번 타보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구를 느끼려고 미리 와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요, 제가 대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대구 억양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 중에 대구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제가 거의 듣는 입장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매력적이야. 계속 듣고 막 연습해요, 제가. 내 좀 대구 사람 같다, 아이가? 그자? 좀 비슷한가요? 그 억양은 사실 좀 어려운데, 제가 사실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던 대구 말이 뭐냐면, 가는 수업 시간에 낭창하에 앉아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낭창하다에 꽂혔어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야, 낭창하다가. 그래서 그 낭창하다가 무슨 의미일까 계속 물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난 대구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 백치미의 느낌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백치미라고 하기엔 또 2% 부족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낭창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빠가 장남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고요. 저희 형제는 그 형제 관계가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감이 오시나요? 내 아들은 제 밑에 10살 어린 남동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둘째 딸이거든요. 우셨다고 합니다. 왜? 딸이라서? 노노. 너무 똑똑해, 대공고 애들. 너무 못생겨서. 너무 겸손했나? 사실 저희 언니가요, 너무너무 예쁘게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를 딱 낳는데 사람들이 아니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애는 처음이야 이렇게 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예쁜 애는 처음이야 이런 반응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본 적이 없대요, 저희 언니를. 근데 저는 아무도 안 와서 관심이 없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보면서 울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반응 아닌데. 네, 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 약간 파스텔화 그림처럼. 이렇게. 저희 언니는 엄청 선이 굵어요. 이렇게 너무 저희 언니를 나타내면 제가 오징어가 돼버릴까봐 엄마와 언니의 초상권은 좀 유지해주면서 제 사진만 준비를 했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희 엄마랑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길을 가는데 엄마의 옛날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께서 저 경남 지내니까 저희 엄마를 딱 보시면서 언니야, 아이고 오랜만이다. 역시 예쁘네, 여전히 예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를 딱 보더니 아이고 딸인가 배, 언니 닮아서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봅니다. 아이가 야는 아빠를 닮았는가 배. 저는 몇 년 동안 아빠를 닮은 둘째 딸로 살았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유전자 몰빵이라는 게 정말 저는 싫었어요. 저희 언니한테만 다 가서. 근데 신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 능력을 타고났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특출났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과제 집착력이 강해서 뭘 하나를 시작하면 엄청 집중해서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땠냐면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초등학교 이제 4시간 하고 오잖아요. 12시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엄마를 찾아야죠. 아니 원래 그렇게 들어가면서 엄마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숙제예요. 숙제를 막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지고 갈 교과서를 챙깁니다. 교과서, 노트, 교과서, 노트 이렇게. 그리고 책가방을 딱 챙겨서요. 책상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책상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놉니다. 근데 하루 종일 노는 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당연하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 건 조금 다르죠. 모르겠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세대가 달라서 여러분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막 많이 가고 그런 세대인가요? 네. 근데 저희 때는 그런 막 학원이 뭐 활발하지 뭐 별 차이 나진 않지만 활발하지 않아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게 돼요. 여러분들 영어 처음 언제 배웠어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그 전에 공부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 언제 시작을 했나요? 응?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군요. 정말 역시 대건고. 그래서요, 그때 영어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주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풀면 일주일 내내 풀 게 없으니까 이제 다시 좀 머리를 써서 선생님이 페이지 표시해 주는 것마다 한 장씩만 미리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풀어보고 해당하는 날짜에는 연필로 풀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계속 혼자서 공부를 해요, 영어를. 그리고 계속 잘해요.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요. 영어 경시 대회도 나가요. 영어는 당연히 수능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문법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영어 교육과에 진학을 해서요,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1년을 더 해서 임용에 합격을 해요, 졸업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법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임용에 합격하기 전까지 오형식을 몰랐어요. 진짜. 나의 진심이 안 느껴지니? 근데 왜 오형식을 몰랐냐면 그 당시에 크라센이라는 대학자가 언어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어는 학습이 아니고 습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습득,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 두뇌에서 모니터링, 감시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문법에 맞춰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얘기하고 있나? 계속 감시하기 때문에 영어를 말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크라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어렵다는 임용에 패스할 만큼 독해도 되고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되니까 듣기도 되니까 별로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언제 제가 문법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첫 발령이 진해여자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문법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맞는 문장인데 왜 모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였던 게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2 언어, Second Language Learning의 환경이에요. 또는 우리들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거기서 영어를 배우는 Foreign Language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국어, 여러분 한국어 말할 때, 한국말 얘기할 때 문법 배우고 말하셨어요? 엄마가 자 나는 따라해라. 나는 학생입니다. 아니잖아요. 주어고 서술어다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모국어라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발화를 하기까지 몇만 시간의 인풋의 과정이 있죠.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 아빠가 하는 얘기 듣고 몇 년, 2년 정도 지나서야 그제서야 발화를 시작합니다. 문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인풋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문장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요, 그런 문법 체계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Second Language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미국으로 갔어요. 영어를 배워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한국어를 알고 있다 뿐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얘기할 수 있고요. 듣고 싶으면 영어로 들을 수도 있어요. 모국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문법 따로 배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했던 우리 같은 상황.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노출을 많이 들어 많이 읽어보다는 그 상황보다 오히려 문법을 배우고요. 문법을 배우고 거기서 독해를 해나가고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런 방식으로 문법이 먼저 그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임용에 합격하자마자 주말마다 도서관에 갑니다. 문법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임용 치면 놀러 다니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계속해요. 서점 가서 문법책을 삽니다. 병적으로. 좋은 책이 있다 싶으면 계속 사요. 물론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야만 될 것 같아. 하지만 조금 보다가
다른 책이 좋나?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샀던 책을 또 사기도 합니다. 안 봤으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위안하나요? 그래, 나의 안목은 일관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학생을 불러서 책을 한 권 주며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문법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이 사실 문법이잖아요. 문법 좋아하는 학생 있나요? 아마 드물 텐데. 남학생이라서 있을까요? 그래서 문법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있어요. 자, x 플러스 1은 7. x는 x는 6이죠. 그죠? 너무 쉬워요. 어떻게 x는 6이 나왔나요? 7 마이너스 1은 6. 근데 왜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네. 왜 마이너스 1을 하냐면 여기 플러스 1이 옆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왜 옆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라고 한 것처럼 수학의 원리처럼 영어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나 있는 사람들은 누나가 이렇게 많이 시키죠. I had my brother clean his room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had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애예요? 사역동사예요. 시키다라는 동사. 그죠? 그래서 내 남동생에게 그의 방을 치우라고 시켰어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어느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만 줄 그으라고 하면 clean의 밑줄 그을 거예요. 동사 원형.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라고?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목적보어일 때 목적보어 자리에 누굴 쓴다? 동사 원형. 밑줄 치고 별의 백승 막 시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머리 잘랐어. 나 머리 잘랐어. I cut my head 안 된다. 자, 나는 내 머리를 잘랐다. 어떻게? I had my hair cut.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귀를 뚫었어. I had my ears pierced 라고 문장을 쓸 수 있죠. 그죠? 자, 근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동사 원형이라며. 동사 원형이라며. 그럼 pierced는 뭔데? pp야. 그죠? pierced는 pp야. cut은 pp입니다. cut 중에 세 번째 pp입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요.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일 때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뭐면? 능동이면 목적보어 자리에 누구? 동사 원형. 수동 관계면요? PP. 이런 공식을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선생님은 동사 원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pierced가 나오면 틀렸다라고 하라고? 자, 그럼 왜 선생님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12개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왔어요. 얘를요,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손 들고 얘기해볼 학생. 용기 있는 학생. 잠깐 이리 나와서 얘기해줘.
8개, 4개만 우선 얘기해. 일단 4개를 자르면은 요래 잘라갖고 요거 4개가 문장 성부예요. 잘했어요. 맞아요. 요래 잘라갖고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 성분이고요. 나머지 8개는 뭐예요? 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어디서 보셨을 거냐면 요렇게 보셨을 거예요. 5형식 이야기할 때. 제가 임용을 칠 때까지 몰랐던 그 5형식. 자,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1형식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잘했습니다. 근데요, 5형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이거 굳이 해야 돼? 잘못된 거라던데? 이거 왜 하지? 이런 의견이 많기는 한데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5형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에서도 대부분 5형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그런데 1형식이 어떤 문형이고 2형식이 어떤 문형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순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어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두영 gave 승희 an unforgettable present.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두영이라고 있거든요. 박두영이라고 엄청 똑똑하고 착하고 친절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두영이가 있나 봐요.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두영이가 승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영이랑 승희랑 위치를 바꾸면 똑같은 내용의 문장이 되나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영어는 어순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글은 어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두영이가 승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었다. 승희에게 두영이가 잊지 못할 선물을 주었다. 잊지 못할 선물을 두영이가 승희에게 주었다. 잊지 못할 선물을 승희에게 두영이가 주었다. 어때요? 내용이 똑같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뒤에 서술어의 위치만 빼고요. 앞부분의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영어와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은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조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에는 격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은는이가 주격조사, 을를 목적격조사.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단어 뒤에 붙기 때문에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조사가 붙었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역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형식에서 보았던 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문장이 구성된다라는 거. 그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게 이거입니다. 문장 구성 요소와 품사. 방금 5형식을 이루는 문장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죠. 이 4가지의 구성 요소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누구라고요? 명사나 대명사. 걔네들은 세트예요. 똑같은 애들. 동사 자리에는요?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또는 형용사. 목적어 자리에는요? 명사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장이잖아요.
왜 클린만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선생님은 pierced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동사 원형만 중요할까? 특수한 경우라서. 왜 특수한데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힌트입니다. 뭐예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누구누구?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자, 밑에 두 문장 보세요. I had my hair cut. I had my ears pierced에 있는 cut과 pierced는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pp라고 불러요.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가 어떤 애들인가요? 동사가 형용사처럼 바뀐 애들. 동사인데 형용사 옷을 입은 애들이 분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얘들아 능동일 때는 뭐 써? 능동일 때는 어떤 분사? 현재 분사 ing를 써.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pp를 써.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cut이나 pierced가 목적 보어 자리에 오는 거 괜찮습니다. 형용사니까. 그런데 clean은 어떤가요? clean은 누구예요?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무슨 자리라고요? 보어 자리라고요. 보어 자리에는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은 ing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아니야. ing가 오는 것이 아니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예외니까. 너희들 쉽게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했던 부분이 마치 그게 전체의 뭐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그 부분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역동사, 주어, 사역동사, 목적어, 보어일 때 둘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인 경우 목적 보어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동사, 원형. 둘의 관계를 따져서 수동인 경우에 누가 온다고요? 과거분사 pp가 온다고요.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문제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 문장 보세요. 2014학년도 대수능 A형에 나왔던 문제예요. 기본이니까 A형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I hope you will not make us pay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자, 여기에 나오는 pa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pay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요? make 때문에요. 우리는 make를 보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us와 pay for의 관계를 따지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바라는데요. You will not make us. 우리에게 시키지 않았으면 해요. 뭐 하는 것을요? pay for. 지불하는 것을요. 무엇을 지불하냐면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그 수선하는 부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pay의 밑줄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건 누구? make나 have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 똑같은 문제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문제, 2014학년도 대수능 A형에 있었던 문제. This sounds unfair. 자, 이 unfair 3번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어떻게 외우셨어요? taste, sound, feel 뒤에는 누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정말 그거 불공평하게 들려. 불공평하게 라고 부사처럼 해석이 될지라도 형용사가 온다. 그렇게 외웠잖아요. 자, 왜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요? 보어 자리니까요.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의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unfair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다른 문법적인 요소를 배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다음 준비한 내용은요. 관계사예요. 관계사는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거의 뭐 문법 문제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분야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건 이 부분이에요.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에 관계부사를 썼는지, 관계부사를 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썼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자, 봐라, 여기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놈? 완전한 절이가 불완전한 절이가? 불완전한 절이 맞지? 그럼 이건 맞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는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관계부사가 맞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왜 여기 뒤에는 불완전하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는가? 왜 그런가요? 문장 성분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는요, 문장에서요, 관계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예요. 접속사와 대명사가 묶어지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엄청 쉬운 문장인데 이 두 문장을 볼게요. This is the library. I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라는 이 두 문장을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운데 and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면서 뒤에 the library가 반복이 되니까 is로 바꿨어요. 이 아이를 관계대명사를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This is the library which I study English in 이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in 이라는 아이가 문장의 맨 끝에 나왔어요. in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예요. 자, 이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막 옵니다. 이 친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치. 앞전자에 위치할 치. 그죠? 앞에 위치하는 애예요. 누구 앞에 위치하는데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애입니다. 전치사는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애예요. 그런데 명사 앞도 아니고 지금 문장의 맨 끝에 있잖아요. 싫어한다고. 내 자리가 아니니까. 나는 누군가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문장의 맨 끝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었던 it. 원래 it 앞에 있었죠. 그 it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위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in which의 문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문장은요. This is the library which I study English in 이라는 문장과 This is the library in which I study English 라는 문장으로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그죠? 자, 그러면 관계부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부사는 아까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 플러스 부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그럼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is is the library. I study English in the library에서 in the library를 there로 바꿀게요. 똑같은 문장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his is the library and I study English there 이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여전히 접속사 and와 there이 묶어지면 우리는 어떤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Where. 선행사가 the library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where로 바꿔서 This is the library where I study English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관계부사도 끝났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행사가 시간인지 장소인지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관계대명사에서 했던 문장과 관계부사에서 나왔던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나열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밑에 있는 문장 두 개를 볼게요. This is the library in which I study English라는 문장과 This is the library where I study English라는 문장은 어때요? In which와 where를 사이에 두고 앞뒤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알 수 있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공식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마무리를 지어보면 관계대명사는 and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는 and 플러스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관계대명사는요, and와 누가 엮어졌다고요? 뒤에 있던 대명사, 명사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는데, 명사나 대명사가 없는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명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없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가 문장의 핵심 구성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관계부사는 어떤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예요. 부사가 혹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예요. 그냥 문장을 더 예쁘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애일 뿐이라고요. 문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자, 관계부사 뒤에는 누가 없는 절이 나와요? 부사가 없는 절이 나와요. 부사가 없는 것은 문장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떠한 절?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형식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던 내용 같이 연결이 되시나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부사 가지고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자, 2015학년도 대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4번의 where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문법 문제는 사실 전체로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저 부분만 보면 되잖아요. 뭐만 보면 되나요? 앞에 나온 사이트가 장소를 가리키느냐, where. 뒤에 오는 절이 완전한가? 그러면 관계부사. 그죠? 다들 그렇게 푸셨죠? 자, 그러면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장 같이 보시면 These were costly lessons to learn. 자, 이것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할 만큼 배울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But, 하지만 now stricter regulations are in place. 자, 더 엄격한 규제들이 시행될 거래요. 자, 어떤 엄격한 기준들이냐면요. To ensure that, 자, 대디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Fish pens are placed in sight. 자, fish pens 하면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이 위치를 해야 된대요. 어디에 위치하나요? Where there is good water flow. 자, 아주 좋은 물의 흐름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뭐 하기에 좋은 water flow,
To remove fish waste. 그 물고기의 그런 폐기물을 잘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의 흐름을 가진 곳에 양식장이 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where 뒤에 보면 유도부사 there is 동사 뒤에 명사 good water flow라고 해서 완전한 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where는 맞는 겁니다. 많이 보셨던 문제죠? 기출 문제라서. 자, 그러면 하나 더요. 2014학년도 대수는 B형에 나왔던 문장. 여기서 대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 선생님이 센스 있게 이번에는 맞는 걸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that도 맞아요. 왜? 선생님 지금 관계부사랑 대명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that 뒤에 burn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burn은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자, 아까 영어는 첫 시작이 누구였어요? 항상 주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이 위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때요? 문법 이야기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 알던 거라서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고마워요. 역시 매너가 좋아요. 자, 이 사람 아나요? 누구예요? 리차드 파인만. 네, 여기 적혀 있잖아요. 리차드 파인만.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학생들의 독서 기록장을 기록하다가 학생들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셔라는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인데 엄청 괴짜예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인데요. 노벨상을 받으라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냥 자기는 물리가 좋아서 한 거라서 그냥 상 같은 거 받고 싶지 않다고. 물론 받기는 했어요. 물리학상. 이 사람이 대학생 때요. 이런 시를 썼대요. I wonder why. I wonder why. I wonder why I wonder. I wonder why I wonder. Why I wonder. Why I wonder. 자, 난 친절하게. 자, 다시. 왜 그런지 궁금해. 왜 그런지 궁금해. 왜 궁금한지가 궁금해. 왜 궁금한지를 왜 궁금해 하는지가 왜 궁금한지 나는 궁금해. 엄청 괴짜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리차드 파인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궁금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든지. 궁금해하면 항상 답이 나와요. 싫다, 하기 싫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궁금해하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저도 문법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물론 나는 크라센이라는 사람이 문법 공부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문법은 싫어, 재미가 없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법 공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문법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아하의 모멘트가 오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사회와는 아주 다른 사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앉아서요, 선생님이 알려준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서 남이 가르쳐주는 거 시키는 것만 하게 된다면 아마 도태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뭐가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대건인들이요, 대한민국의 그 이름을
높이 휘날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백원인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